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요즘 펀드레이징 뉴스에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요. 뉴욕을 기반으로 한 헤지펀드인 타이거는 벌써 올해에만 9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평일 매일매일 투자를 한 셈인데요. 오늘은 왜 타이거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관점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타이거의 AUM,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총 관리 자산이 약 600억 달러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벤처 캐피털 펀드는 거의 없어요. 타이거는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일매일 몇백억이 넘는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타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타이거가 2004년부터 프라이빗 에퀴티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 내부 수익률이 26%라고 해요. 근데 캠브리지 어소시에이트의 데이터를 보면은 30년간의 평균 벤처 캐피털의 내부 수익률이 13%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통 벤처 캐피털의 펀드 스타일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믿고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더 중요한 점은요. 결국은 타이거의 가장 큰 손 투자자는 타이거 자신이에요. 타이거의 종업원들이 타이거의 가장 큰 투자자로서 타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이거의 투자 전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딜을 3일 내로 끝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오퍼를 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사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은 스타트업과 그리고 타이거 양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자본 조달 코스트랑 그리고 지분 희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사의 멤버를 늘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타이거는 이사의 자리를 요구하진 않지만 그 대신 빅3 컨설팅 펌 중에 하나인 베인의 컨설팅 서비스를 오퍼를 해요. 다시 말하면 스타트업은 필요할 때 베인의 컨설팅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비용을 타이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오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타이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요. 우선 딜을 3일 만에 클로즈 한다는 거는 타이거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벨로시티, 스피드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의 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건수를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벤처 캐피털 펀드는 투자를 한 후에 이사 멤버가 되어서 투자처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건수에 한계가 있었는데 타이거의 경우는 이 서포트를 베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수를 확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스케일러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벨로시티와 스케일러빌리티와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오퍼를 하기 때문에 투자 딜을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파운더스 펀드의 에버렛 랜돌이라는 분이 아주 좋은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년 동안 6배를 버는 것보다 2년 동안 5배를 버는 게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인데요. 3년 동안 6배를 벌 경우 1년 동안 2배를 버는 게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5배를 보면은 1년에 2.5배를 버는 게 되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최종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투자 건수가 많아지면은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디버시파이 되기 때문에 투자처 하나하나의 성공이라든지 실패에 대한 그런 센시티비티가 낮아지고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이 안정화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타이거뿐만은 아니에요. 에디션이라든지 코트라는 펀드도 비슷한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디션은 2019년까지 타이거에 있었던 리 픽셀이라는 분이 만든 펀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펀드들의 투자 전략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고 이래도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타이거의 진정한 강점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룰을 과감히 깨고 지금까지 없었던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실행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스타트업 환경이 바뀌면서 또 타이거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진화해 갈지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